자, 교재는 386페이지 제24강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가겠습니다. 자, 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는요, 지금 밑에 나와 있듯이 권리 행사 방해죄, 점유 강취죄, 강제집행 멘탈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타인 소유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인 소유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 자기 소유를 배워요.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면 애당초 객체가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상당한 문제가 많이 풀릴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는 140페이지죠. 자, 이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는데 우리 배웠죠? 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이 친족 상대가 있다는 거 배웠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뭐다?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아요. 됐어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제가 있는 거 안 돼요. 그 다음, 이 준권리행사 방해죄도 안 돼요. 어쨌든, 이 323조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죄는, 대부분이 이 미수가 없고, 상습범위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손괴죄가 상습범위 없다 했어요. 그렇죠? 물론 손괴죄 미수처벌하지만, 그런데, 이 점유 강취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도죄에 준하거든요. 강도죄는 미수가 있잖아요. 요거만 미수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미수가 있다 없다 관련해서 자, 요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이 강제집행멘탈죄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다 상습범위 없다. 이거 말씀드렸고 친족 상대는 이것만 있다. 나머지 없다. 됐나요? 자, 목적범위 하나 있는데 목적범은 이 강제집행멘탈죄에만 목적범위 돼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죄.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 것만 된다. 자기 것만. 근데 이 자기 것이 그냥 자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됐다. 목적이 된 거.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소유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취거, 이거 외우셔야 돼. 취거, 은닉, 손괴. 행위 태양 세 가지. 됐죠? 그래서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고 방해할 우려만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됐어요? 자, 분명히 이 자기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 지입 차량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지입하는 순간 소유권이 회사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안 된다. 매도 담보. 담보를 일단 팔아먹는 거예요. 팔았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 담보는 담보를 설정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됐죠? 자, 밑에 기출문제 타인 것은 객체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타인 점유 목적이라 했는데 이 타인 점유 목적이 됐다는 말은 뭐다? 뒤에 판에 나오겠지만요.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에 제한된다. 따라서 이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이 적법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판에 나올 겁니다.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적법한 점유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 권리는 뭘까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제한 물건에 한정되지를 않아요. 보통 제한 물건이겠지만 이 채권은 반드시 뭐다? 반드시 점유를 수반함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판례고요. 자, 원목에 대한 임대 청구권 뒤에 나올 겁니다. 가압류,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예약권 전부 다 이 권리에 포함돼요. 자, 그러나 순수한 채권 채무관계, 변소 사용권, 화장실 사용권이죠. 포함되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보세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 들으시고 자기 것만 된다니까. 자기 거. 빨간색으로 자기 동그라미. 자기 것만 된다. 파란색으로 자기 것이 아니되 세모 쳐볼까요? 이렇게 길게. 이것은 객체가 안 된다. 자, 명시탁법리 아시죠? 명시탁법리. 자, 명시탁법리에서 우리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약명신탁 판례거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명의 신탁자 밑줄 그으시고 X. 신탁자는 대외 관계에서 대외 관계에서 소유자가 안 돼요. 소유자는 누군가요? 소유자는 수탁자지, 수탁자. 그래서 이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탁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신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쵸? 자, 밑에 나왔네요. 중간 생략 등기형이든 계약이든 간에 어쨌든 이거 명신탁을 해버리게 되면 대외적 소유권자는 이 처 앞으로 지금 등기를 해놨잖아요. 처가 소유자가 돼요. 처가. 이 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퀄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대외적 소유자. 소유자. 따라서 남편이 처에게 명의를 신탁해 놓은 것은 피고인 뭐다? 피고인은 자기 소유가 아니야.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서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피고인은 남편은 이 임차인의 관계, 임차인은 제3자잖아요. 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남편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기 물건이 아니라서 이 임차인의 권리를 방해하진 않았고 대신 이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업무방해죄는 될 뿐이지 권리행사 방해죄는 되지 않는다. 만약에 처가 그랬다면 등기 명의가 되어 있는 처가 그랬다면 처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은 건물이 자기 명의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했다 할지라도 권리행사 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기출문제 받으시고 자, 밑에 판례. 자, 방금 앞에서 봤죠?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빨간 펜으로 권원 동그라미. 정당한 원인을 권원이라 해요. 거기에 것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범 밑줄 X. 이 사람은 권원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훔쳐온 물건에 대해서 권원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절도범으로부터 물건을 뺏어오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권원인은 종류가 많아요. 권원은 본권, 그 다음에 유치권. 본권 속에는 유치권이 포함됩니다. 이 본권이 뭐예요? 민법을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보통 민법 다 안 배우셨잖아요. 이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법률상 따라 적으세요. 정당하게 물권을 점유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본권은 땡땡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한번 적어볼까요? 소유권도 본권 속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지상권, 그 다음 임차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그 제한물권이 이제 뭐가 된 제한물권이 요것이 뭐냐면 지금 요것이 바로 뭐냐면 요것이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제한물권.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 다 합쳐가지고 본권 이렇게 본권. 우리가 작물제 할 때 본범을 배우죠. 본범을 퉁쳐가지고 본범이라 하잖아요. 그 본범의 종류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많았잖아요. 그걸 퉁쳐가지고 한마디로 본범 하듯이 소유권, 지상권, 이거 다 퉁쳐가지고 뭐라 그래? 본권. 이 본권 속에는 뭐가 들어온다? 유치권이 포함된다. 그래서 유치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 여기 유치권 행사, 유치권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방해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자, 밑에 또 나왔죠. 본권 속에는 동시행 항변권도 포함돼. 이건 강론에 나오는 말인데, 채권에 나오는 말인데, 동시행 항변권이 뭔가요? 매매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내가 물건을 사고자 할 때는 돈을 줘야지 저쪽에서 물건을 건네주잖아요. 이것은 동시행관계, 동시행관계. 너는 돈을 주는데 왜 물건 안 주냐?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 그쵸? 네가 돈을 줘야지 내가 물건 줄 거 아니냐? 그게 동시행 항변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권리행사, 이런 권리를 방해하게 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이 경매가 나와 있는데요. 경매가 뭔가요? 경매는 매매의 일종이에요. 매매의 일종. 그쵸? 무슨 말인가요? 내가 돈을 넣어야지 경매에 낙찰받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다?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내가 경매 받았어요. 돈을 넣었으니까 경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근데 무효라고, 무효라고. 무효인 경매 절차. 무효라면 내가 돈을 넣은 것을 돌려받아야지 내가 그걸 반환할 거 아니에요. 가게든 뭐 부동산이든. 그쵸? 내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퇴거할 수 있어요? 퇴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나오는 그 낙찰자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방해하면 뭐가 된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이 다음 페이지 판례도 어렵죠? 자,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점이라 하는 것은, 자, 검은색입니다.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점유할 권한. 자, 여기를 동그라미 1번. 자, 근데 이 1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적법한 전원에 기한 점유를 개시했다. 그 다음, 법정 절차를 통하여 권한 정보가 밝혀질 때까지 점유. 법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 이것을 번호 붙일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 네 가지 물어보는 문제가 2010년도 경찰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자, 됐어요? 자, 그럼 밑에 2번을 한번 가볼게요. 2번 풀어보세요. 2번이 기출문제를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에 한 사람이 회사 보유 차량을, 여기서 요 보유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보유라는 말의 의미는 소유하고 다른 말이야. 그쵸? 보유하고 있다. 이건 소유와 일치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즉, 회사가 갖고 있는 차량이 꼭 회사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이 공동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이것을 몰래 갖고 왔어요. 그럼 권리행사 방해죄가 돼야 한대요. 모르지, 아직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왜 몰라요? 보유와 소유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자, 그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3번이죠. 뭐라 그랬어요? 법정 절차를 통해서, 권한의 존부가 이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질 때까지 점유. 이건 뭐다? 여전히 보호 대상이 되는 점유가 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죠, 여기 밑에 나오죠. 두 번째 줄, 그 점유는 보호 대상이 된다. 이게 일단 한 문제짜리. 응? 됐어요? 자, 기출 문제 가볼까요? 이 승진 문제인데, 요거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 보유 차량을 넘겨주었었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회사 차량인데 신규 등록,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았다 세무쳐봐요. 여기서 뭐다? 소유하지 않은 거지. 위에 판례랑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위에 것은 등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등록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다?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안 돼요. 보유는 보유지만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닌 거예요. 자기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왔다, 몰래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이 겁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법정 절차를 통해서 다퉈봤는데, 다퉈보니까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것과 보호단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꼭 좀 알아두고 특히 판례를 잘 받으세요.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한물권 당연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된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 동그라미, 채권도 포함된다. 그 채권이 바로 뭐냐면 맨 밑에 원목에 대한 임대청구권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자기 소유가 되면 전부 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이사 동그라미.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회사 물건에 대한 것을 자기 소유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소유. 대표이사의 지위에 대해서 갖고 왔다. 야,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 것을 갖고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자, 밑에 대표 나오죠? 동그라미. 대표이사 동그라미. 회사 동그라미. 갖고 와! 내 거 다 갖고 와! 그랬을 때는 전부 다 뭐가 된다?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표현들이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다음 페이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란색 들으시고 과점주주 세모, 부사장 세모, 엿던자 세모 이런 사람들은 현직자가 아니잖아요.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이 과점주주가 뭔가요?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우리가 과점주주라 하는 것인데 어쨌든 대표이사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시고요. 자, 5번을 가보면 자, 여기 볼까요? 자, 세를 들어 살았대요.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이 세를 들어 살 때는 처음에 적법한 권한에 기해서 세를 들어 살 거 아니에요. 임대차 관계 맺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설령 이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했겠지. 그렇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이 명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점유해 왔다면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거침입죄. 와 같은 얘기지. 그렇잖아요. 주거침입죄도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방을 빼지 않고 계속 그 방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 건물주가 문을 따면 주거침입이 되잖아요.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방을 빼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나와서 쫓아버리면 뭐가 돼요? 이 새 들어 사는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자 그 방의 천정, 마룻바닥을 막 판자 내장을 막 뜯어내잖아요. 이것은 뭐다? 이 세에 들어 사는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 판례 좀 잘 받으시고요.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제한물건이나 제한물건이거나 채권뿐만 아니라 뭐까지 된다? 빨간색으로 정지조건부 대물변제 예약권 동그라미. 이것도 권리 속에 포함된다. 가압류 포함되고요. 공장 근저당권 포함되고요. 이걸 방해하게 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3번 판례 볼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매도 담보할 때 또 지입하면 소유권에 넘어가요. 이 지입하게 되면 써보세요. 이것은 회사 소유. 자, 일단 소유자는 회사입니다. 소유자는 회사인데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걸 잘 봐세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줄에 회사 차고지에 입고되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누가 소유 점유자다? 회사가 점유자가 돼요. 점유자. 그래서 이것은 피고인이 봤을 때 이 차량은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점유이기 때문에 갖고 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된다? 절도죄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굴삭기 사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입세무. 지입하면 일단 이건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갖고 오면 일단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자기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지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저거 안 돼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됐어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A 회사를 소유자로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소유자인 것이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됐죠? 자, 이 7번은 우리가 총론 시간에 절도죄 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절도죄 할 때 배웠어요. 절도죄 할 때 가서 찾아보세요.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렸대요. 어이? 자, 근데 이 지금 두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대내적 관계. 대내적 관계는 누구 거예요? 갑 명의로 발급된 이 허가증과 등록증을 을이 인도받았대. 갑 명의지만.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냐면요. 자, 을이 인도받았다 세모 쳐봐요. 그러면 끄집어내시고 이게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리고 을이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갑이 갖고 나왔잖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갖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것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절도죄가 되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응? 적어볼까요? 이것은 둘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갑을밖에. 대내적으로 누구 거다? 이 을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사안에서는 을이 인도받고 있었으니까 을이 점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는 판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렸지만 변소 사용권은 이 화장실 사용권입니다. 이것은 채권적 관리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권리가 될 수가 없다. 행위태양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외우시라 그랬어요. 취거, 은닉, 손괴에 제한된다. 됐어요? 따라서 밑에 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 세모 쳐봐요. 이것은 취거, 은닉, 손괴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행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거가 뭡니까? 취거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을 취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의사에 반해서 내가 훔쳐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되고 자기 점유로 옮기죠. 이거 뭔가요? 절도죠. 절도만 되나? 강도도 되죠. 그렇죠? 이것을 뭐랍니까? 이것을 탈취죄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의사에 반해서가 아니라 하자 있는 의사. 자, 하자가 있는 의사.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갖고 왔을 때는 이게 뭐가 됩니까? 사기하고 공갈이 되지. 그쵸? 그때 이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갖고 온 것을 뭐랍니까? 편취. 라고 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온 것을 탈취.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갖고 온 것을 편취. 자, 그러면 여기 1번이고요. 2번 비교해 볼게요. 자, 2번은 뭐죠? 자기 소유죠. 지금 권리행사 방해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소유물이 타인 점유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타인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객체입니다.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땡땡. 즉 자기 소유, 자기 점유로 옮겨요. 이게 뭐냐고? 이게 권리행사 방해죄라니까요.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방금 봤죠? 취거라 그래요. 취거. 이걸 취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의사에 반해서 나오죠? 여기도 의사에 반해서 나오죠? 그럼 차이는 뭔데? 이건 타인 소유고 이건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타인 소유라면 탈취, 자기 소유라면 편취. 취거 이렇게 되는 취거.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건 없어요.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건 있는데
이 하자 있는 의사. 사기쳐가지고 뺏어오는 거. 이거는 위에 있는 사기 공갈처럼 편취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건 죄형법정주의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무죄다, 무죄. 만약 이것을 취거라고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뭐다? 그건 유추해석이다.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이야. 어긋난다. 자, 이 판례는 총론 죄형법정주의 할 때도 잘 나옵니다.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의사에 반해서 갖고 오는 것만으로 제한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 의사에 반하는 것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파란색으로 의사나 하자에 있는 의사에 기해한 것을 취거라고 보게 되면 뭐다? 이거야말로 이건 취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취거라고 보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기망을 통해서 갖고 온 것은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자, 기수지기는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도 기수가 되죠.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이 점유강치죄. 이건 개념만 알아두세요. 강도죄에 준해. 여기 나오네. 강도죄는 강도죄인데 이게 자기 물건에 대한 강도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도죄와 똑같은데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만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객체가 자기 거죠. 준점유 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거. 이건 준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준강도인데 객체가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달라요. 개념만 잡아두시고요. 자, 준권리행사 방해죄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니까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뭐다? 구체적 위험범 배웠고,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 배웠고, 미수가 없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